안녕하세요. 오늘 이 챕터에서는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글 퀄리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IP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IP가 왜 중요하냐, 이 IP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 맞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한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초창기 때 마케팅 대행을 도와드릴 때 거의 한 20개 정도 블로그를 운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개 중에서 10개가 저품질 블로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IP 때문에 저품질 블로그가 됐던 거예요. 정말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이버에서는 어쨌든 광고성이 짙은 블로그를 차단을 시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같은 이제 뭐 개인이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 하면은 그냥 이 기기 하나에서 한 IP로 그냥 계속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케팅 대행사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대신 운영을 한다 하면은 엄청 여러 명의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시 접속이 막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광고성 블로그일 확률이 높겠다 라고 네이버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디를 여러 명이서 동시 접속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저품질 블로그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중복 IP를 체크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이버에서 로그인하면 지금 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 프로필에 보면은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력 관리 들어가서 여기 로그인 기기 관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로그인 목록 확인 누르면은 지금 내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 IP가 쫙 떠요. 그럼 제 아이디에 지금 6개 IP에서 지금 로그인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중복 IP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글 쓰기 전에 전체 로그아웃을 하고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몇 개의 IP까지 가능해요? 몇 개의 IP? 몇 개의 IP까지 로그인 되어 있으면은 저품질에서 해당이 안 되고, 하나만 있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딱 하나만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다 전체 로그아웃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것만 해도 저품질 블로그로 빠질 확률이 거의 한 50%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금지. 이게 이제 블로그 글 쓰실 때 귀찮으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글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네이버에서도 글 작성할 때 시간까지 크롤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하나 쓰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 왜냐면은 글 작성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 글이 과연 퀄리티가 좋은 글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게 글자 수가 2000자가 넘어가는데 이 글을 1분 안에 쓸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른 글에서 퍼올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노출을 잘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저는 바로 그냥 글을 쓰는 편이에요. 제가 직접.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목을 쓰실 때 내가 만약에 목동 동물병원 키워드에 내 글을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제목 맨 앞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만약에 목동 동물병원이 키워드다 하면은 제목 맨 앞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셔야, 이제 네이버도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AI가 판단을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제목의 맨 앞에 키워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지금 이 글은 이 키워드에 관련된 글이야 라고 이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로봇한테.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이렇게 배치하면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제목 작성하실 때 25자 이내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이유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걸 검색을 해볼까요? 유튜브 대행사 검색해서 이 뷰탭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길어가지고 지금 잘리거든요. 제목이 통으로 안 보여요. 지금 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25자가 넘어가면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저는 잘리는 이유 때문에 25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일 키워드 반복 발행 금지.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PD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대행사 키워드에 이제 노출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유튜브 대행사 키워드로 그 글을 작성하고 내일도 유튜브 대행사로 또 키워드로 글을 작성해요. 근데 그 똑같은 키워드로 계속 글을 작성하다 보면은 네이버에서 아, 이 사람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키워드를 잡고 있구나. 이 사람은 광고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똑같은 키워드 계속 잡으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오늘 잡은 키워드는 웬만하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텀을 한 달 기간을 두는 거죠. 동일 키워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괄호 안에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웬만해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싫어하는 블로그는 딱 하나예요. 그냥 광고성이 짙은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괄호로 내가 광고하고 싶은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 블로그는 광고성이 짙은 블로그구나. 이 키워드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이 블로그 광고성 짙은 블로그야? 하고 노출을 또 안 시켜줄 확률이 커요. 그리고 제목에 여러 키워드를 연달아서 넣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 제작 대행사, 유튜브 시작하기, 유튜브 영상 제작, 유튜브 광고 이렇게 제목 하나에만 지금 4개 키워드를 넣으셨거든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 광고성 짙은 블로그구나. 왜? 여러 키워드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목에 여러 키워드 넣는 거는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글 하나당 1개 키워드만 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네,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가급적이면은 한 문장에서 끊기게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쵸. 한 문장에서 끊기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키워드를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뒤에는 이제 후킹 될 만한 문구를 넣어주시는 게 좋죠. 이제 두 번째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이미지도 썼던 이미지를 계속 쓰면 안 돼요. 네이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출처의 신뢰도거든요. 그러니까 유사문서를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해요. 썼던 거 계속 쓰고 남의 거 그냥 출처 없이 그냥 퍼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지도 똑같은 이미지를 쓸 거면은 무조건 수정을 해서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 내가 직접 찍은 이미지가 가장 좋고 만약에 내가 썼던 이미지를 또 쓰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글쓰기 들어가셔서 아무 이미지나 제가 첨부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를 하면은 여기 위에 이제 사진 편집이라고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보정 들어가면은 채도랑 대비, 색 온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되고 색깔을 달리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모자이크까지 하는 편이에요. 좀 보수적으로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마케팅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모자이크도 조금 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해주면은 네이버에서 다른 이미지로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 첨부할 때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우리가 매번 이미지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글감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 뭐 유튜브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검색하니까 유튜브 아이콘이 이렇게 뜨네요. 그럼 나 이거 이미지 쓸 거야 해서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첨부해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색 보정, 모자이크 이렇게 해서 다른 이미지로 인식하게끔 편집을 해서 쓰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키워드예요. 아까 네이버에서는 이게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AI, 로봇이 이제 이 글을 좀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이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글인지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로봇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 맨 앞에 키워드를 하나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용에 최대한 3개에서 5개 정도 키워드를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 수에 관한 부분인데 글자 수는 저는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한번 글을 쓸 때 이 정도 쓰는 편이고 그리고 글자 수를 세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글자 수 세기 검색하면은 여기 이제 뭐 이 글을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볼까요?
내가 쓴 글을 이렇게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요. 그러면은 이제 글자 수가 바로 보이거든요. 이건 공백 포함 2,500자, 공백 제외 1,800자네요. 그러면은 이제 공백 제외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쓰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포함 관련 키워드 5개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가 검단 신도시 세무사다 하면은 검단 신도시 세무사 하나 넣고, 검단 신도시 세무사 추천 하나 넣고, 검단 세무사 추천, 이렇게 관련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해시태그 넣는 방법은 이제 여기 글쓰기 들어가서 제가 글을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발행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유튜브 대행사 해서 엔터 누르면 이게 해시태그가 넣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대행사 추천, 유튜브 대행사 비용, 유튜브 대행사 후기, 유튜브 대행,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유튜브 대행사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거 포함해서 관련 키워드 한 5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제가 이전에 그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체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체류 시간이 곧 글의 퀄리티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오래 읽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체류 시간을 정말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제 블로그 내에 있는 관련 링크를 좀 첨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링크를 좀 많이 넣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글을 최근에 썼는데요. 이 글 안에 보시면은 제 블로그 안에 관련된 블로그 글 링크를 이렇게 첨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첨부를 많이 하고 내리다 보면은 제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첨부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영상 첨부하면 좋은 게 이 네이버 블로그 글 안에서 이렇게 재생이 되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이 블로그 내 체류 시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점수가 점점 높아지겠죠? 체류 시간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블로그 안에 관련된 글이 있으면 그 글 링크를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튜브까지 하고 있다 하면은 유튜브 영상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외부 유입, 외부 사이트 링크를 달아다 썼을 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외부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도 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링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안에서 재생이 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내 블로그에서 다른 외부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블로그 안에서 그냥 시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첨부하는 방법은,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첨부하려고 해요. 유튜브 영상을. 그럼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글 쓸 때 여기 위에 보시면 링크 추가하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꼭 누르고 링크를 첨부해야 이렇게 블로그 글 안에서 영상이 시청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링크만 딱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 링크 클릭하시고 첨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발행하기 전에 카테고리를 무조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네이버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서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블로그를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이제 글 발행하실 때 내가 만약에 뭐 책 리뷰를 하는 블로거다 하면은 이 문학 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클릭을 해서 주제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아, 이 블로그는 책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구나 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마케팅 쪽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경제로 항상 주제로 설정을 해서 발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테고리 설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면은 똑같은 주제로 쓰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맛집 리뷰도 하고 싶고 책 리뷰도 하고 싶고 뭐 여행 갔을 때 리뷰도 하고 싶고 되게 다양하게 좀 글을 쓰고 싶은데 이 카테고리 하나만 해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여기에 일상생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일상생각이라는 카테고리로 하시고, 우리가 책이든 뭐 여행이든 뭐 맛집이든 그 리뷰 자체가 그냥 제 일상이잖아요.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꼭 하나만 무조건 파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것들을 지켰는지 체크리스트로 제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걸 한번 글 발행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글을 작성을 했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됐다 했을 때 이제 대처 방법도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해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술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